네, 이번 주 7시 뉴스 제주에서는 새해를 맞아 산적한 제주 현안과 주요 정책, 또 다가온 대선과 지방선거에 임하는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연속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국회 의석수 5석 이상의 정당 제주도당 위원장이나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함께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첫 순서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뉴스룸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제주도민들께 새해 인사 좀 전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울한 코로나를 뚫고 올해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되기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합니다. 네. 자, 의원님은 제주도당 위원장으로 또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방소멸대응 TF 공동대표와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또 제주도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참 2021년이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을 것 같은데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국가적으로 이 지방이 많이 없어질 위기가 지방이 없어진다는 건 나라가 문 닫는다는 거하고 같은 거여서 네. 어떻게 하면 좀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에 매우 천착한 지난 해였고요. 예를 들면 농촌에 사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개인당 한 30만 원씩 주면 4인 가족이면 농촌에 살면 120만 원 받고 또 100만 원만 뭐 좀 벌면 촌에 살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지방으로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좀 획기적인 정책들을 준비해 왔고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난해 도당 차원에서 혹시 가장 큰 성과 또 아쉬운 점을 좀 꼽으라면 뭐를 꼽으시겠어요? 가장 큰 성과는 뭐 누가 뭐래도 우리 제주도 최고의 현안은 제주 4.3의 해결입니다. 진상조사 명예회복에 이어서 배보상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사적인 과거사 모델을 우리가 만드는 제주 4.3 특별법을 2번 개정했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그 배보상과 관련돼서 1,855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현하게 됐다. 그래서 아픈 4.3의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의 도리를 다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고요. 가장 아쉬운 거는 또 하나의 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특별법인데 이것도 시급하게 수선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선은 조금 소홀했다는 것이 또 미래의 숙제로 남겨진 게 아주 아쉬운 점입니다. 네. 자, 올해 초 갈등 해결의 물꼬가 틀 것으로 기대를 했던 제2공항 사업이 결국에는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뭐 의원님을 포함해서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귀포시 표선면 정석 비행장 활용론 이걸 또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정부의 예산안을 보니까요. 올해 예산안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좀 추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2공항 사업은 지금 우리가 할까 말까 또 제2공항 말고 어떤 다른 게 좋을까 이런 단계가 아니고요. 성산의 부지를 확정하고 그 부지에 공항을 건설하자는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근데 추진 중에 절차적으로 환경이라든가 도민의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가자. 그리고 사실은 보완하는 김에 또 다른 대안이 가능하진 않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논의에 붙여보자는 거지 그걸 꼭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기존 공항의 확장이라든가 정석 비행장의 활용이 가능한 구석은 있는지 없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제 접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공항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은 보완할 서류를 보완하고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예산을 지금 드러내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425억 원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추진 중임을 분명히 해둔 것이고요. 네네. 다만 그것에 대한 찬반이 강력하게 대립하는 만큼 우리가 다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소위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주도민의 합의, 제주도민의 일치된 노력을 하나로 모아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넘어가는 과정이어서 선거가 끝나는 올 6월 그리고 새 도지사가 취임하는 7월에 첫 과제로 이 부분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도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 여론조사는 이미 했고 그럼 도민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민 합의는 저희들 국토부하고의 생각은 공청회라든가 또 이상의 토론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더 진행하는 것보다 공론화 과정은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이 제2공항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네. 그 쟁점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소하고 거기에서 집약된 도민의 의견이 도민의 합의된 안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 안의 도출까지를 우리가 기다려보고 그것을 각 당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그 출구의 과정을 합의하고 명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선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앞서 지난해 그 최대 선거로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가족관계 특례 조항 이게 삭제가 됐거든요.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희생자 하면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인데 사망하신 분이나 행방불명자들이 뭐 현재 무슨 유골이 있거나 DNA가 있거나 꼭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분들의 친자나 기타 가족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유골에 DNA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실제는 친자면서 다른 데 양자를 갖거나 다른 가족에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증언 또 다른 증거를 통해서 가족임을 확실히 해야 실제는 아들인데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례를 만들자는 거고요. 그 특례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 민법의 친자 관계를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 행정처가 일단 그건 한 번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자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 있고 용역의 결과를 따라서 그 특례를 인정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가고자 합니다. 뭐 용역을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보상금 지급은 늦어질 테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소외되는 뭐 희생자 유족들이 또 생기기 마련일 텐데 그럼 여기에 대한 또 대책도 마련해. 그러면 보상금 지급은 늦어져서는 안 되고요. 첫째. 또 소외되거나 왜곡되거나 잘못돼서는 안 되죠. 친자인데 친자가 아니어서 보상에서 제외돼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해야 되고 따라서 일단 그 가족관계 특례가 아닌 다른 유족분들에게 지급이 먼저 선행돼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서 해야 되고 또 그런 준비를 하도록 예산도 반영돼 있고 실제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를 빨리 나와서 그 소외된 부분들 아직 덜 된 친자 확인 관계나 특례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해서 가는 방안도록 하도록 해야 되고 이 용역은 특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용역이 아니라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 용역명도 가족관계 특례 용역이죠. 그래서 아마 소외된 분이 또는 억울한 분이 없도록 저희들 세심하게 배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부도 이 관련해서는 같은 뜻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새해는 밝았지만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뭐 당 차원에서 혹시 대책 마련돼 있습니까?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모든 대책과 당론이 코로나에 지금 있고요. 코로나 대책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을 우리가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걸 철저하게 보호하는 데 우리가 하다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지금도 강화된 방역 조치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슨 월 100만 원을 주느니 500만 원을 주느니 뭐 이러한 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차제에 이 영업 손실과 경영상의 소위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보상하자. 그리고 그 보상에 있어서 억울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번 달에 민주당이 통과시켜야 되는 법은 선지원. 우선 지원하고 후에 정산하는 법이고요. 내달 안으로는 100조 규모의 추경안을 저희들 좀 반드시 이거를 반영하자 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한 80여 명이 오늘 또 대정부 촉구 결의안도 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우리 자영업자들의 힘든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무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가 지난해 말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이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금 앞서는데 뭐 크게 앞서서 뭐 이렇게 이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걸 데드크로스라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잘해서 앞선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뭐 가족관계 등등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거고 또 최근에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다행스럽게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좀 정책이나 이런 게 낫지 않냐 해서 좀 지지도가 올라가서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양 후보의 격차가 그렇게 사실은 크지 않아서 저희들 뭐 더욱 겸손하게 국민들의 마음도 있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저희들 좀 더 수렴하고 더 정책적으로도 좀 해서 확실하게 이겨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도지사 후보를 놓고 또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좀 앞서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저는 두 당이 여야가 소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대 산맥을 형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한 10% 내의 격차가 있든 없든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붙어서 나중에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서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종전의 제주도지사 선거처럼 작게는 한 3,000표에서 많게는 한 10,000표 차이에서 당락이 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조금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 가지고 자만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더욱더 겸손하게 도민들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지사 후보로 뭐 현역 국회의원들 또 도의원들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데 뭐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만 위원장님도 도전하십니까? 도전의 의사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저도 도지사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고 또 도지사가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지요. 그러나 이전에 그건 저 개인의 소망이고 제가 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고 다만 더 중요한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겨야 그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당의 모든 도지사 후보들은 대선을 위해서 모두가 올인하고 그것에 치중한다고 후보들끼리도 합의도 해 있고 그런 정신을 지금 실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지사 선거에 나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계속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패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민주당 제주도정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이냐. 그 분열도 좀 극복하고 네. 또 협력의 이런 그 시너지도 좀 높이고 이런 방안에 더 치중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든 당 차원에서든 무엇보다 이제 도민들을 좀 살피는 그런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